안녕하십니까?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전홍택입니다. 지금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일반, 즉 개요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수행 절차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모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에 이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내용과 남아있는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일반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왜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그리고 재정사업 관리 체계 내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위치, 그리고 199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어떻게 확대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약 700여 건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종합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당시 가장 큰 우리 경제적인 환경 변화로서는 98년부터 시작된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과제는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금융개혁, 기업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IMF는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조건으로 금융 구조조정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소요를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재정을 긴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4대 부분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먼저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그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90년대에 들어오면 그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조사해 본 결과 타당성 조사가 사업 주관부처로 이관된 1994년 이후 1998년까지 33건의 그 부처 주관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어 왔는데, 그 중에 한 건, 즉 울릉도 공항 건설만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서 사실상 그 BC 분석, 즉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그 심사 기능, 스크리닝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그 재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또 객관적인 재정사업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에 경제기획원이 투자심사 편람, 즉 투자심사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한 이유였습니다. 이 투자심사 편람이 작성되게 된 배경은 1970년대 말 그리고 198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서 대형 공공투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대형 공공투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심사 평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약 2년에 걸쳐서 경제기획원, 세계은행, KDI 그리고 각 사업부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투자심사 편람을 1982년에 작성하게 되었고 그 후 약 10여 년 동안 동심사 평가 편람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동편람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철 사업, 시화호 건설 사업, 청주공항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수행되었던 타당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 사업의 경우에는 1995년, 97년 등 5차례나 걸쳐서 타당성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그 논란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부고속철 사업은 당초 그 책정되었던 사업비보다 3배가 넘는 사업비 초과가 이루어져 당초 타당성 평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또 비판이 있었고 시화호 건설이라든가 청주공항 건설은 대표적인 이런 예산 낭비 부실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위원회는 KDI의 기존에 이루어졌던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그 KDI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업 부처가 주관하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타당성 조사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두 번째, 기술적 검토에 중점을 둔 결과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당 약 3억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아주 긴 시간, 1년 이상, 심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타당성 조사는 이런 기술적인 차원보다는 국민 경제적 차원의 검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였으며 세 번째 문제점으로 타당성 평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유사 사업 간의 상대적인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에 새만금 댐 등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10%가 사용되었고 반면에 송정리, 목포간 철도 사업 등의 그 타당성 조사에서는 13%가 사용되는 등 사업 간 그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도 1km 1차선 1년을 기준으로 순천간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에서는
680만 원을 가정한 반면에 판교 양평 간암간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에서는 그 4배에 달하는 2,830만 원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세계은행이 내부적으로 그 사전에 사업 추진 여부를 조사하는 그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를 원형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지적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란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작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수행하되 통일된 표준 지침을 적용하는 개략적인 타당성 조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그 사업 선정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를 위한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예산위는 1999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를 사업부처에서 기획예산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사업부처의 그 반대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타당성 조사는 기존대로 사업부처가 담당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예산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그 타당성 조사의 가버넌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DI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세 가지 원칙, 짧은 기간, 작은 비용, 표준화,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그 조사의 일반 지침과 부분별 지침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와 함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은 기존의 투자 평가 편람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책적, 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1차로 걸러줌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그리고 예타와 타당성 조사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경우에 타당성 조사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추진 경과를 보면 먼저 추정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건설 및 공공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19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KDI가 총괄적으로 조사 책임을 맡고 여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개별 팀별로 공동 연구진으로만 참여하도록 조사 체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KDI가 총괄적으로 조사 책임을 맡되 그 연구는 각 전문 연구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기존의 타당성 조사 수행 체계와 동일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현재와 같은 수행 체계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개 조사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10개 사업만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고, 예산처는 최종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동보고서의 의견대로 9개 사업의 추진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위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예산이 편성되는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리고 사업의 추진 단계도 예비타당성 조사 다음에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착수의 순서로 설정이 되고, 원칙적으로 예산도 이러한 단계에 따라 반영하는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기획 예산이, 현재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고, 과거에는 이제 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그 사업부처가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조사의 가버넌스에서 누가 주관하느냐, 이것은 조사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이해 관계자인 사업부처보다는 그 사업의 그 이해 관계 당사자가 아닌 기획지정부가 주관한다는 이런 그 가버넌스의 변화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또 중립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재정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과 정보화 사업입니다. 여기서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 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 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 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고, 정보화 사업은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의 세부 사업 유형별 지침에 따라서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재정 지출 5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 투자 사업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민간 제한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로 대체하고, 정부 고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데요. 민간 투자 사업 중 BTL 사업은 모두 정부 고시 사업이기 때문에 BTL 사업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재정사업 관리 체계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재정사업 관리 체계는 사전 단계와 집행 단계, 사후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사전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을 하여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래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X축은 예타의 대상 분야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도 선은 재정사업 관리 단계를 사전 단계, 중간 단계, 사후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안에서 1999년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업 분야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였던 것을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교통 부분을 넘어서서 SOC 부분, 2007년에는 정보화 부문, R&D 부문, 그리고 2009년에는 복지 분야, 문화 분야 사업으로 계속 확장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을 보시면 1999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05년에 민간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2011년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즉 공공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부문별로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8년에 이르기까지 총 707개의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344건, 즉 48.1%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항만이 가장 높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을 보인 반면, 철도 분야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40%로서 가장 낮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을 보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측면을 각각 분석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계측하게 되는데, 여기서 종합적인 타당성은 AHP의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타당성, 즉 AHP가 0.55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받게 되는데, 총 707개의 사업 중 454개의 사업이 종합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비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적 타당성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 비율보다 높은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낮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타당성 비율은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